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원 개념 강의 4편입니다. 화학 식량과 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화학 식량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몰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화학 방식과 몰의 관계를 볼 건데요. 그거에 대한 맛보기도 오늘 살짝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바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그리고 몰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원자량을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원자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자는 뭐랑 뭐로 쪼갤 수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로 쪼갤 수 있고요.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갤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갈게요. 여기에서 이 5가지의 입자들 중에서 결국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건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자는 너무나 질량이 작기 때문에 대략적인 질량을 볼 때에는 전자는 무시하고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개의 개수를 더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원자의 질량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질량수의 정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질량수는 원소 기호의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었고요.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원자량에 대한 정의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원자량 정의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기준이 나와야 돼요. 질량수 12짜리인 탄소가 기준입니다. 얘의 원자량을 몇으로? 12.00으로. 얘의 실제 질량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복잡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얘의 질량을 몇으로 생각하겠다? 12로 생각하겠다. 그리고 이 12라는 수치를 통해서 나머지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정한 것이 원자량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원자량,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일단은 요 정도만 외우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원자 번호가 짝수냐, 원자 번호가 홀수냐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짝수인 경우에는 EN꼴로 원자량이 정해진다고 했고요. 홀수 같은 경우에는 EN 플러스 1꼴의 모양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외가 좀 많기 때문에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원자량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도 공부를 했냐면 화학식량, 분자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분자량하고 화학식량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었고요.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 화학식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자량과 화학식량 자주 나오는 거는 또 암기하고 가자고 했었죠. 자, CH4, NH3, H2O, CO2, 뭐 NaOH, CA, CO3 이제 이런 얘들이 좀 많이 나오는 화학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학식량을 다 외워두면 좋다라고 했었죠. 메테인은 화학식량 16, 암모니아 17, 물 18, 이산화탄소 44, 수산화트륨 40, 탄산칼슘은 화학식량이 100입니다. 이 정도 숫자들은 외워두면 문제 풀 때 아주 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외워지지만 의식하면 조금 더 빠르게 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6가지 물질에 전부 다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분자량이라는 표현은 분자에만 쓸 수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딱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얘들은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얘들은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네요. 이렇게 보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게 바로 몰이었습니다. 몰. 이 몰은요, 입자를 세는 개수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몰은 몇 개를 이야기를 한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가야 되는 게 도대체 1몰이라는 게
왜 이런 숫자로 정의가 됐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본적으로 원자량과 연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질량수 12짜리의 탄소의 원자량을 12.0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원자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질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질량을 알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값이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정보가 상당히 적은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단위에 맞춰서 이 질량수 12짜리인 탄소가 12g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때 탄소 원자가 몇 개 필요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했었죠. 이때 필요한 개수가 몇 개였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몰이라고 정의하고 이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숫자를 NA 아보가드로 수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의 개수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왜 우리가 1몰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라고 이야기하는지까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몇 가지 예시들을 보면서 몰과 질량 사이의 관계, 몰과 입자수 사이의 관계를 변환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한 몇 가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H2O가 9g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원자는 몇 몰인가? 이렇게 이 X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이 H2O 9g이 여기에 있는 물 몇 몰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물의 화학식량 18이죠? 그럼 얘는 1몰 있을 때 18g이란 뜻입니다. 근데 몇 g 있어요? 9g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1몰 0.5몰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2분의 1몰만큼 있을 때 수소 원자가 몇 몰이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물 하나당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러면은 물 하나당 수소 원자 2개니까 물 2분의 1몰에는 수소 원자가 몇 몰이 있겠다? 아, 여기에는 1몰만큼 들어있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과 몰, 질량과 입자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환을 할 때 항상 중간 다리로 뭘 써야 된다? 몰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NH3 암모니아가 있는데 여기에 수소 원자가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처음에 암모니아는 몇 g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개수를 질량으로 변환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암모니아에 수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있대요. 몇 몰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몰 있다는 거지? 1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암모니아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가 1몰이었다. 근데 암모니아 하나당 수소가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있어요. 근데 이 3배 뻥튀기 했을 때 몇 몰이 나와야 돼? 1몰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는 애초에 몇 몰이었다? 3분의 1몰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암모니아 1몰의 질량이 몇이었어요? 화학식량 17g이었죠. 그럼 그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질량은 몇 g일 것이다? 3분의 17g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y값은 3분의 1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쓰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 이쪽 보세요. 여기에 몰 질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몰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의 뜻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몰 질량은요 1몰의 질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 1몰의 질량을 몰 질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 그램 붙인 거랑 똑같아요. 여기는 물의 분자량이 몇이에요? 18이에요. 그럼 얘 1몰 있으면 몇 그램 있는 거야? 18g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의 몰 질량은 18g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암모니아 있죠. 얘 화학식량 17입니다. 다시 말하면 1몰이 있을 때 17g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암모니아의 몰 질량은 몇이다? 17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몰 질량은 화학식량에 그램이 붙은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몰수라는 건요 몰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large M이라고 쓰는 몰 농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이 몰 농도하고 몰하고 계속해서 쓰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몇 몰이냐 이야기를 할 때 소문자로 MOL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를 몰수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수소 원자가 1몰만큼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소 원자의 몰수가 1몰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앞으로 몰수라는 말을 하면 이 몰수는 그냥 몰이랑 똑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몰 질량은 화학식량의 그램 붙임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영상 마지막에 뭐 강조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원하는 값을 찾는 이 과정을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암산으로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오늘 이 암산 방법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암산해야 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화학식량과 질량 사이의 관계, 화학식량과 입자수 사이의 관계가 맞다면 오늘은 화학식량과 몰과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즉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식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 즉 암산해야 될 게 더 늘어난다.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죠. 복습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몰과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몰과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보가드로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가자면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울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오늘 딱 요거 하나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뭐 지금 이 강의가 몇 분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막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고 싶으면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22.4리터래 하고 이거에 맞는 문제 푸는 스킬만 알잖아요. 그럼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냥 이것만 알고 문제 풀어도 아무런 지장 안 생깁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설명하고 이렇게 수업을 장황하게 하는가? 선생님은요 화학이 단순 암기 과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요 화학처럼 이해가 바탕이 되는 과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도 이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습득하길 바래요. 단순히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런 거야. 1몰의 뭐 정의는 이런 거야. 1몰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야. 이건 걸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 1몰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인지 이거를 이해하길 바란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화학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져요. 단순히 이거 암기해가지고 문제 풀면서 야 나는 화학 재밌는데 화학이 내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화학이 즐거운 게 아니라 그 화학 개념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즐거운 겁니다. 그럼 화학이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화학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지고 가야 해요. 선생님은 그 이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뭔가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선행 개념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안 맞는다? 그럼 그냥 선생님의 강의를 안 보면 돼요. 선생님이 추구하는 화학은 이런 거고 나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금 화학이 재밌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게요. 이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여서 잠깐 한 거니까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한 설명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요 이미 화학의 기초에서 자세하게 다뤘었습니다. 근데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갈게요.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쓰는 법칙입니다.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입자수에 비례한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은 토막 상식, 왜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만 아보가드로 법칙을 정의를 하느냐? 기체의 온도가 달라지면 기체의 부피가 달라집니다. 무슨 법칙? 샤를의 법칙. 기체의 압력이 달라지면 기체의 부피가 달라집니다.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 기체의 부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켰더니 기체의 부피는 누구에 따라서만 결정이 된다? 기체의 입자수에 따라서만 결정이 된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수소기체 100ml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수소기체라는 거는 화학식으로 썼을 때 H2의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수소기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H 원자 딱 이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수소기체 100ml가 있을 때 이 풍선 속에 수소 분자가 몇 개 들어있나 하고 선생님이 봤더니 3개가 들어있었다고 칩니다. 물론 절대 3개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3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수소 100ml에 수소 분자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여기에서 선생님 제 눈엔 동그라미가 6개로 보이는데 선생님 눈이 삐꾸예요? 어떻게 이게 3개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분자와 원자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말하는 수소 기체는 분자입니다. 분자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고요. 수소 원자가 6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분자예요. 그러면 이 풍선에 수소 분자가 3개가 있을 때 이 풍선의 부피가 100ml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옆에 있는 풍선에 수소가 200ml 들어있었대요. 그럼 여기에는 수소 분자가 몇 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6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입자수. 여기에서 말하는 입자수는요, 분자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자수가 2배가 되어야 된다. 왜?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되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기체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이젠 더 이상 수소가 아니라 질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풍선 안에 3개의 분자가 들어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질소 원자는요, 수소에 비해서 크기가 커요. 그래서 질소의 화학식이 N2이고 질소 분자는 이런 식으로 수소에 비해서 더 크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100ml에는 더 큰 질소가 들어있으니까 뭐 조금 덜 들어있어야 되냐, 아니 뭐 더 많이 들어야 있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입자수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체의 종류에 관련이 있다고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기체의 종류에 관련 없습니다. 부피가 똑같다? 그럼 이 풍선에 들어있는 기체의 입자수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나오죠. 선생님, 여기는 작은 거 3개가 있고 여기는 큰 거 3개가 있는데 어떻게 부피가 똑같습니까? 여긴 큰 거 3개니까 부피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미 화학의 기초에서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까지 다루면 너무 강의가 too much heavy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카드에다가 선생님이 화학의 기초 관련된 거 넣어놨으니까요. 이거 보고 더 아보가드로 법칙 자세히 공부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부피가 같으면 입자수도 같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러면 질소 200ml가 들어있는 풍선에는 질소 분자가 몇 개가 있을 것이다? 6개가 있을 것이다. 왜요? 부피가 200ml일 때는 우리가 입자수가 6개 있다고 배웠으니까요.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입자수, 분자수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기체의 종류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다 배웠으니까 몰과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 또 봐야겠죠. 몰과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본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에 아보가드로 법칙 선생님이 또 띄워놨습니다. 왜 그러냐? 아보가드로 법칙 자체가 몰과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셨죠? 눈치가 아무리 빠른 친구들도 이건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보가드로 법칙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입자수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체의 입자수, 어떤 물질의 입자수를 세기 위해서 쓰는 단위가 뭐였어요?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기체의 입자수는 다시 말하면 기체의 몰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시 아보가드로 법칙을 봐볼까요?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체의 부피와 몰 사이의 관계예요. 둘이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느 정도로 어떻게 비례하는지를 우리가 딱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온도와 압력을 일정하게 정했습니다. 그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0도씨 일기압이에요. 이거를 화학에서는 이제 표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게 선생님이 조금 찾아보니까 뭐 산업에서 말하는 표준 상태, 화학에서 말하는 표준 상태 조금 뭐 다르더라고요. 근데 화학에서에서 표준 상태는 0도씨 일기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기체 1몰의 부피를 측정을 했더니 그때 그 부피가 몇이었다? 22.4리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0도씨 일기압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걸 가지고 기체의 몰수, 기체의 질량, 기체의 입자수를 다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0도씨 일기압에서 수소 기체가 4g이 있었대요. 그럼 얘의 부피는 몇 리터일까요?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얘의 부피 몇 리터일까요? 이렇게 쓸까요? 몇 리터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또 중간 다리로 뭐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자, 수소 분자의 분자량 한번 볼까요? 수소의 원자량 1이었죠? 그럼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2가 될 거예요. 1몰당 2g, 4g이면 몇 몰? 2몰. 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22.4. 2몰의 부피는 그에 대한 2배니까 44.8.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딱 기체의 부피 하나만 더 추가된 것밖에 없어요. 쉽습니다. 왜 기체의 몰수가 2배가 됐을 때 기체의 부피가 2배가 되는지 알겠죠?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외워두면 좋은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 숫자들입니다. 요 22.4의 배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2.4의 2배, 22.4의 절반, 22.4의 4분의 1입니다. 이 숫자들을 외워놓으시면 4분의 1몰 5.6리터 이게 조금 더 빠르게 계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외워놓는 게 조금 더 편하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CO2 이산화탄소가 11.2리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일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암산해 보실래요? 이쯤 되면 암산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선생님이 암산하는 거 보여줄게요. 여러분도 암산 먼저 해보세요. 3초 드립니다. 3, 2, 1. 자, 시작할게요. 자, 11.2리터면은 몇 몰? 2분의 1몰. 근데 2분의 1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개수 여기에 산소 2개씩 들어있네? 산소는 2배인 1몰이겠구나. 1몰이 몇 개였더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였구나. 이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하면 돼요. 2분의 1몰, 1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가능하겠죠? 안 된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예제를 4개나 가지고 왔어요. 4개 다 암산으로 해봅시다. 암산으로. 일단 멈춰주시고 영상 멈춰주시고 암산으로 2개 다 풀어보세요. 선생님 바로 할게요. 자, 0도씨 일기압에서 수소 44.8리터의 질량은 44.8리터 몇 몰? 2몰. 그럼 수소 1몰의 질량 분자량 2죠? 2g. 그럼 2몰의 질량은 몇 g? 4g. 공간 괜히 많이 비워놨네. 그냥 슬라이드 하나로 퉁쳐버릴걸.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0도씨 일기압에서 산소 11.2리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몰수는 11.2리터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가 아니라 원자의 몰수를 물어봤습니다. 2배죠? 원자의 몰수는 몇 몰? 1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0도씨 일기압에서 수소 0.5몰의 부피는 이번엔 반대로 물어봤네요. 자, 0.5몰의 부피 1몰의 부피가 22.4였죠. 0.5몰의 부피는 11.2리터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암산할 시간을 안 줬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은 속도로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씨 일기압에서 산소 48g의 부피는 물어봤네요. 산소의 분자량 몇이에요?
32예요. 32, 48 몇 배인지 보여요? 1.5배입니다. 1.5배. 그럼 지금 산소가 몇 몰이 있다? 1.5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의 부피는 얼만큼이다? 33.6리터이다. 이거를요, 뭐 1.5가 33.6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1몰이 22.4, 0.5가 11.2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은 33.6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취향이에요. 외우고 싶은 사람, 아니면 그냥 22.4에 2분의 3 곱하는 사람, 선생님처럼 나눠서 더하는 사람,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취향껏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암산이 된다면 선생님의 템포를 상당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암산이 안 되면 몇 번 더 반복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 스스로 나 이제 이 정도면 됐어라고 느껴질 때까지 반복 학습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기까지 영상을 끊고 가자니 살짝 아쉬워서 하나만 더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해요. 몰과 입자수, 질량,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의 몰수를 구할 때 그 물질의 입자수가 나와 있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으로 나누면 되고요. 질량이 나와 있으면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고요.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으면 22.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공식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선생님이 이 공식 모릅니다. 아니, 알긴 알아요. 근데 외우진 않았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그럼 왜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냐? 오히려 다른 데서는 이거 진짜 존나 중요하다. 이거 별표 이렇게 존나 쳐야 된다.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겠지만 선생님은 솔직히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의 의미만 알고 가면 돼요. 의미만 알고 가면 돼.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의 몰수를 구하고 싶을 때에는요, 입자수가 주어져 있잖아. 1몰의 입자수로 나눠주면 돼. 질량이 주어져 있잖아. 1몰의 질량, 몰 질량, 분자량 같은 거잖아요. 숫자는 그걸로 나눠주면 돼. 기체의 부피가 주어져 있어.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돼요. 그게 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비례식 관계 가지고 생각하기로 했었죠. 비례식. 선생님 마음속으로만 비례식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이 아까 계속 말한 그 암산의 기준이 몇이라 그랬어요? 항상? 그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몇 몰이 기준이에요? 1몰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몰을 기준 잡아서 우리가 암산을 하는 연습을 하자 그랬었죠. 그 과정이 이 공식을 더 간소화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공식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수치가 다 미지수일 때. 그러니까 막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어떤 기체가 X라는 기체가 있는데요. 이 X가 Xg 있대요. 근데 이 X의 화학식량이 A야. 그럼 이때 이 기체의 몰수가 몇 몰이냐? 이제 이런 거 할 때는요, 이렇게 됩니다 하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주어져 있는 값을 몰로 변환할 때에는 1몰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Xg. 지금 질량을 뭘로 바꾸고 싶죠? 그럼 1몰의 질량,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공식화 시켜가지고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분의 입자수, 분자량분의 질량, 22.4분의 기체의 부피, 이렇게 외우고 있는 얘들이 멍청한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화학에 대한 이해를 끝냈습니다. 몰에 대한 이해를 끝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암기하고 있냐? 아주 선생님이 진짜 땅을 칠 노릇입니다. 진짜.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화학 반응식 하나 놓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인데요. 이미 우리가 화학의 기초에서 화학 반응식을 다뤘죠. 그러면 솔직히 다음 시간 화학 반응식과 몰 사이의 관계 오늘로 퉁칠 수 있어요. 이거 5분 하면 퉁쳐집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 뒤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스킬들이 좀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반응은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에요.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 여기에서는 근데 가스라고 나와 있으니까 물보다는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시 볼게요.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근데 이때 이 개수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화학의 기초 기억나시나요? 이때 이 개수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였어요?
반응하는 물질의 개수비라고 했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뭐랑 같다고? 반응하는 물질의 개수비랑 같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입자의 개수로 쓰는 이 단위가 뭐예요? 몰이잖아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하는 물질의 몰비랑도 똑같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기체라면, 만약에 얘가 기체였다면 몰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결정되죠. 반응하는 물질의 부피비가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만? 기체일 때만.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이거는 화학의 기초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절대 뭐랑 같지 않다? 질량비랑은 같지 않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을 때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뭐랑 같고? 개수비랑 같고, 개수의 단위로 몰을 쓰니까 몰비랑 같고, 몰 가지고 기체의 부피 정의할 수 있으니까 기체는 부피비까지 된다. 하지만 뭐는 아니다? 질량비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줄게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메테인 16g을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시켰대요. 그럼 그때 여기에서 물이 몇 그램이 만들어질까요? 여기서 물보다 수증기가 더 낫다 했죠. 근데 그냥 대충 물이라고 해도 수증기라고 생각하세요. 자, 메테인 16g에 반응했을 때 물이 몇 그램 나올 거냐? 우리가 몰을 안 배웠다면 절대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배웠죠? 몰을 티노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사이의 단계로 항상 뭘 생각하면 된다? 몰을 떠올리면 된다. 메테인의 분자량 16인데 메테인 16g 있대요. 지금 메테인 몇 몰 있다는 거야? 몇 몰 있다는 거야? 지금 메테인 안 보인다. 메테인 몇 몰 있다는 거야? 1몰 있다는 거야. 근데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그럼 1몰 반응하면 몇 몰 나온다? 2몰의 수증기가 나온다. 근데 수증기의 분자량 18이잖아요. 1몰당 18, 2몰에 36. X 몇? 36.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나요? 너무 쉽지 않나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할게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충분한 양의 메테인과 산소를 11.2리터만 반응시켰어. 그럼 그때 이산화탄소는 몇 그램이 만들어질까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11.2리터를 뭐로 바꿔요? 몰로 바꿔요. 11.2리터는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입니다. 근데 2분의 1몰이 됐어. 근데 지금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반응비를 보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2대 1로 반응해요. 그럼 2대 1로 나와야 되니까 이거의 절반만큼 나와야 돼요. 얼만큼 나온다? 4분의 1몰만큼 이산화탄소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4분의 1몰이 됐어. 얘 질량만 찾아주면 되잖아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몇이었습니까? 외우셨나요? 몇이었어요? 44였습니다. 그럼 4분의 1몰의 질량은 4분의 1이니까 11g.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암산으로 하시면 돼요. 암산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메테인 8g을 연소시켰다고 할게요. 메테인 8g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물어봤다고 칩시다. 암산하는 거 보여줄게요. 16, 8, 2분의 1몰. 개수비 1대 1이네. 그럼 얘도 2분의 1몰 나와. 2분의 1몰 11.2리터. 끝. 이해되세요? 이걸 잘해야 화학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외워놓고 이거 암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와, 화학 재밌는데? 화학 즐거운데? 이거는 화학이 즐거운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게 즐거운 거예요. 화학이 즐거우려면 이 16이 8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왜 8로 전환되는지를 알고 이렇게 해야 화학이 즐거운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서 이렇게 쓰는 거를 대충은 알겠어요. 여기에서 막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여기 11.2리터 2분의 1몰 했을 때 이 개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잠깐만 다룬 거니까 지금 이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 다시 할 때 그때 다시 이해하면 돼요. 그때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까지 나오냐 한번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와 쭌네 어렵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한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 보자마자 벌써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죠. 와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 길이가 이런다고? 와 실화야? 나 벌써 어질어질해. 형 나 살려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가면 돼요. 여기서는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 이렇게 나왔구나. 실린더에 Xg하고 산소 넣어놨어. 근데 연소됐더니 전부 다 사라졌구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막 다음은 탄화수소 밀주 그으면서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나 문제 봐야지. 다음은 탄화수소 이거의 연소 단위의 화학 반응식이다. 오케이 이렇게 반응했고, 자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시간 무조건 부족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가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완성은 안 됐어요. MNA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MNA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보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탄소 3개, 산소 6개입니다. 수소 4개, 산소 2개죠. 다시 여기 위에다가 써줄게요. 탄소가 몇 개? 3개. 수소가 몇 개? 4개. 산소가 몇 개? 8개입니다. 요렇게 3개, 4개, 8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차피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으면 왼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오른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수소하고 탄소 몇 개 있어야 된다? C3H4만큼 있어야 된다. M은 3, N은 4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산소 몇 개 나와야 돼요? 8개 나와야 돼요. 그럼 A 몇 나오는 거예요? 4개 나오는 거예요. 4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MNA를 다 찾아주면은 벌써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하고 니은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고 가면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이 가에서 나로 진행될 때의 화학 반응을 보면은요. 부피가 변하지 않았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요. 실린더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실린더에 피스톤으로 막혀 있고 이 피스톤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누르는 힘이 1기압으로 일정한데 부피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는 안에 있는 기체의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보면은 1에 A에 3에 2예요. 한 개하고 A개가 반응하면 생성물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5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에서 지금 몇 개가 나온다? 5개의 입자가 나온다. 그럼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피가 5개의 입자에 해당하는 부피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5개에 해당하는 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1개, 여기 A에 몇이 있어야? A에 4가 들어가야 이런 식으로 5개가 반응해서 5개가 나오는, 즉 부피 변화가 없는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부피 변화 안 일어났네? A가 4여야겠구나. 이렇게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더 확실한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찾아주면 되겠죠. 디귿 한번 봐볼까요? 생성된 H2O는 0.9X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화학 반응식을 다 쓰기 귀찮으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쓸게요. A하고 B 반응해가지고 C랑 D 나오는데 개수가 여기가 4, 3, 2 이렇게 되는 거.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C3H4, 얘는 O2, 얘는 CO2, 얘는 H2O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H2O의 질량이에요. 근데 처음에 사용한 얘가 지금 얼만큼 사용됐어요? X만큼. 여기에서 내가 지금 A를 얼만큼 사용했다? X만큼. 근데 이때 생성된 H2O의 질량을 구하고 싶은 거죠. 질량에서 질량 바로 전환 안 됩니다. 중간 다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몰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이 Xg을 뭘로 바꾸고 싶어? 질량을 뭘로 바꾸고 싶으면 아까 뭐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어요?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이때 아까 그 공식 쓰는 겁니다. 공식이라고 할 것보다는 선생님 말했던 대로 1몰의 질량, 1몰의 부피, 1몰의 입자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던 화학식이 C3H4였잖아요. 그럼 얘의 분자량 보겠습니다. 12짜리 3개니까 36, 1짜리 4개니까 4. 그럼 이렇게 더했을 때 분자량 몇 나와야 돼요? 이렇게 40 나와야겠죠? 그럼 얘의 몰수는 40으로 나눠지니까 40분의 X몰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화학 반응식이 개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입니다. 여기를 보는 이유는
H2O 보려고 하는 거예요. 1대2. 1대2. 요거의 2배만큼 만들어지겠죠? 20분의 X몰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뭘 구해주면 돼요? 질량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이 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구하고 싶다. 몰을 다시 질량, 부피, 입자수로 바꿀 때는요. 1몰의 부피, 1몰의 질량, 1몰의 입자수 곱해주면 돼요. 우리가 질량을 몰로 바꿀 때는 그 1몰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눴죠. 몰을 다시 바꿀 때는 해당하는 값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에다가 아이고 차에 갑자기 시동이 걸리네요. 아까 이거를 강의실에서 찍다가 위치를 좀 바꿔서 찍고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시동이 걸려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20분의 X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구하려면 뭐 해주면 된다? 얘의 분자량 1몰의 질량을 곱해주면 된다. H2O의 질량 몇이에요? 18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18을 딱 곱해서 써주면은 요렇게 10분의 9X g 0.9g 맞죠? 그러면은 디귿도 맞다. 요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아까 강의실에서 영상을 찍다가 이게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차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시동 소리가 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사운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길어지다 보면은 한 번에 찍으면 좋겠지만 찍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좀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간도 부족했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문제를 봤을 때에는 와 이걸 해야 된다고 와 나 진짜 망했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화학 강의 4개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 푼다는 게 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화학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화학 반응식과 몰 그리고 몰농도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